네, How do I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나요? 경찰에서 소환당했을 때 세 번째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진술서를 쓰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뭐 정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실무상 해보니까 진술서를 써야 됩니다. 그럼 진술서란 게 뭐냐? 고소장이 질문지라면 이제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즉 고소장에는 나에 대한 온갖 나쁜 얘기를 다 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범죄가 된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거는 아니다라고 한번 쓰는 거예요. 자, 주장이 있고 입증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주장은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거고, 입증은 그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는 걸 입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형사사건의 원칙상 이 입증 책임은 다 이 고소인 쪽에, 검찰 쪽에, 경찰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입증 책임 원칙상 형사는 공격자인 경찰, 검찰 쪽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입증 책임을 굳이 따지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얘기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진술서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경찰 수사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경찰 수사관은 어떤 감정으로 이 사건을 접할까요? 내가 이 사건을 파헤쳐서 내가 정말 출세를 해야지,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럴 만한 사건도 있겠죠. 뭐 사회적인 거악을 척결한다든가. 그런데 실제 이 민간인 간에 서로 간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사기나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는 건은 별로 그럴 만한 건이 아니에요. 별로 폼이 안 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냥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고소인을 이기게 해주든 피고소인을 이기게 해주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수사 시스템 자체가 이미 고소장이 들어왔으면은 고소장에 따라서 이렇게 유죄가 되게끔 인정하는 과정이 좀 쉽게 돼 있을 뿐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한 쪽에서 충분하게 뭔가 백업을 해주고 자료를 들이밀고, 즉 그 수사관이 일을 빨리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사관을, 우리가 지금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관을 대립된 관계로 보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패착이에요. 이 양반도 지금 월급 받고 일하면서 사건 보통 한 200건씩 갖고 있거든요. 그 골치 아픈 사건 중에 원 오브 댐인 거예요. 하나의 사건인데, 근데 고소인은 뭐 자기가 억울하다고 엄청 얘기를 해. 그런데 피고소인, 고소당한 사람이, 피고소인 당한 사람은 고소당한 사람대로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일이 진행이 안 되지. 그런데 고소당한 사람이 차분하게 자료를 딱딱 준비해주고, 또 항상 예의를 지키면서, 또 제가 뭘 좀 더 보완할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느 순간 수사관이 마음이 쏠려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건은 고소인이 좀 심하네, 피고소인 이 사람은 되게 좀 뭐랄까 바른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처음에는 모르니까 기본적으로는 고소인 편을 들지만, 조금 진행하다 보면은 요거는 오히려 고소당한 사람이 좀 억울하겠구나, 그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계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해주고 일을 도와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을 끝내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수사관은 결국은 검사한테 결제에 올리는 건데, 검사가 오케이 할 정도로 자료를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내가 잘 도와줘야 내가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전략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진술서를 왜 쓰라고 하냐면, 이게 보통 수사 고소를 당한, 고소장을 딱 보면은 이게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뭐 몇 개월 전, 심하면은 몇 년 전 일을 가지고 그때 얘가 나한테 이랬고요, 나한테 저랬고요, 그거를 문제로 삼는 사건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럼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이 긴가민가해.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할 때 이제부터 하는 답변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처음에 경찰 가서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 경찰 가서도 이렇게 말하고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 나는 이제 뭔가 하나 딱 방향을 정하면 이제부터는 온리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막 흥분해서 가서 얘기를 해서 아 내가 말이죠 그때 이랬는데 그때 2017년 가을쯤에 말이지 그랬다가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을이 아니었던 것 같아. 좀 추웠었던 것 같아. 아 그 겨울이고요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서 의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써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답을 할 건가. 그 날짜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특히 숫자 들어가는 거 금액이 그때 얼마였었고 이렇게 쓰다 보면 내 주장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증 자료가 아 여기다가 내가 이런 뭐 영수증 같은 걸 붙이면 되겠다. 나의 어떤 그 전략 대응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쓸 때 뭐 주위에 조금 법을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요. 그 모범 답안이 딱 나온 다음에 그거를 딸딸 외워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이 틀에서 얘기를 한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보통 그걸 그냥 진술서 이렇게 제목을 써서 육하원칙에 따라 자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쭉 쓰는 거예요. 쓴 다음에 그 진술서를 이게 이제 운영의 묘인데 수사받을 날짜가 만약에 화요일이다. 그럼 화요일날 그거를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접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편 접수 요즘 다 가능하거든요. 우편 접수나 안 그러면은 한 그 전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가서 수사관님 제가 화요일날 조사받으러 오는데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고 미리 주는 거 그것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한 200건 갖고 있는데 일일이 다 이게 그 수사관이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고소당한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갖고 와.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가 그걸 읽어보다 보면 어떻게 자기가 써야 될지 감이 오거든요. 원래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들이 그걸 정리해 주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그런 진술서를 써서 들고 가서 수사받기 하루 이틀 전에 갖다 내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수사관 스타일에 따라서 그걸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먼저 보게 되면 선입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보고 일단 나중에 조사부터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사관은 일단 봐요. 정리된 거를. 왜냐하면 여러분 조사받으러 가면은 이게 컴퓨터로 치거든요. 컴퓨터로 치는데 칠 때 이게 미리 좀 쳐놔요. 질문을 이렇게 자기가 묻고 싶은 것들 미리 쳐놓고 답을 비워두는 건데 내가 이걸 뭔가를 써서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줄여주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되게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군. 뭔가 되게 떳떳해서 그런가 보다. 하여튼 뭔가 그런 준비를 해서 가는 것 자체가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면은 오라고 하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를 하고 바로 가지 말고 open.go.kr이 그 정보 공개 청구 통합 포털 사이트인데 수사관님한테 제가 고소장 내용을 한번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살펴보고 답을 준비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시간 말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다음에는 미리 전화해서 제가 봤는데요 언제쯤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사이에 진술서를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당일날 들고 가지 말고 한 며칠 전에 가서 요거 제가 한번 먼저 정리한 건데 한번 봐주십시오. 수사관이 보든 안 보든 그런 식의 절차를 밟아가는 건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요 진술서를 쓰고 이렇게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참고인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 둘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관련자들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이끌어서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초장에 해야 돼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되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